안녕하세요. 제가 후드티를 입고 촬영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했던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이렇게 한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좀 뭐 특별한 게 없을까 하면서 얘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하고 맘먹고 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사연도 막 여러 개 잡아서 했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빵! 썬베이스.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촉촉함을 주고 싶은데 뭔가 바르기 애매할 때, 얘가 선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메이크업 전에 쫀쫀한 피부층을 생성을 해줘요. 지금 좀 뭐랄까 건조해서 얼굴이 되게 말랐거든요. 왜 마르면 피부가 더 얇아지는 느낌 아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로션을 저는 기초를 되게 많이 바르잖아요. 기초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 오히려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저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안 해본 제가 아닌데 저는 뭘 안 바르고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은 열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좁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가 날수록 수분을 많이 채워주고 수분크림 쫀쫀하게 넣어주면은 좀 그게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비브라운 썬베이스도 진정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매장 언니가 그랬어요. 바비브라운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비브라운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렇게 제품 홍보를. 저 맨날 매장 가면 제품 특징 물어보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뭐라도 말하려고. 이렇게 기초 공사를 끝냈으면 에블바리 코렉터. 사실 정말 탄탄하게 기초 공사를 하려면 아이크림을 밑에 꾸덕한 재질로 한 번 더 여러 번 톡톡톡 두들겨주면서 해줘야 좋긴 하겠지만 지금 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도 생략했어요. 요새는 슈에무라 포어 블러링도 많이 쓰지만 얼굴에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오늘 정신줄을 놓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에블바리 컨실러. 이렇게 뭐랄까 반 미친 상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컨실러를 눈 밑에. 그리고 좀 컨실러도 많은 양을 바르는 게 훨씬 더 전 좋더라고요. 참, 제가 인스타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품 산 것도 찍어 올리고. 세럼 파운데이션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당당하게 바비브라운 매장에 들어가서 세럼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왔습니다. 언니, 저 테스트 좀 해주실 수 있겠나요? 라고 묻기도 전에 언니가 테스트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하지만 전 그런 부담스러운 언니들의 다가옴이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면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소심하게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의자에 앉죠. 슈에무라.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주세요. 물론 다른 파운데이션들은 많이 갈라지는데 이건 갈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파운데이션들도 그렇게 갈라지진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촉촉하긴 하더라고요. 엄청. 약간 진짜 에센스 바르는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좀 기름 질질 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세럼 파운데이션 바르면 소름 끼치실 겁니다. 광의 갑이에요. 광의 갑. 사실 이거 슈에무라도 광이 나는 타입이 아니에요. 사실 슈에무라는 매트한가요? 촉촉한가요? 아니다. 마무리감이 광이 나나요? 뭐 매트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촉촉한 마무리 질감은 아니에요. 케이트가 되게 파우더리하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언니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케이트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세럼 파운데이션은 정말 광의 갑이에요. 그 커버력은 그 기본 납작 브러쉬 있잖아요. 그걸로 발라주셨을 때 처음 발랐을 때는 커버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제가 커버력이 되게 중요시 한다고 했거든요. 뭔가 둘 사이에 약간의 정적이 흘러. 커버가 잘 안 되네? 매장 언니가 이건 한 번 발랐을 때는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두 번, 세 번 바르면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하고 두 번, 세 번을 발랐거든요. 두 번을 발랐는데 내 얼굴이 너무 빨개. 잘 가려지지 않아. 하지만 곧이어 잘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커버력을 진짜 갑으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좀 그거 테스트 받으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적당한 피부 표현? 근데 굉장히 느낌이 가볍긴 하더라고요. 이거 슈에무라 제가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그 느낌이 되게 가볍진 않거든요.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슈에무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세럼 파운데이션을 테스트 받고 그러면 저는 좀 지켜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언니가 한번 써보세요 했지만 네,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거를 약간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내가 무슨 대갑부가 아닌 이상 인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살 때는 테스트 해준 곳에 뭔가 약간 의리감으로 글로 가서 사긴 사는데 그거 사려면 상품권이 신세계에 있는데 나 현대로 갔는데 어떡하지? 괜히 집에 와서 그런 고민을 저도 하긴 한답니다. 아무튼 근데 테스트는 되게 잘 받으러 다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언니가 아무튼 테스트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크닝은 진짜 없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되게. 그리고 무너짐도 어떤 언니가 인스타에서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깨끗하게 무너지는 편이고 왜 무너짐이 좀 지저분한 게 오히려 슈에무라가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기초공사 잘 해놓으면 그렇게 저는 슈에무라는 무너짐이 아주 지저분하지는 않았고요. 알마니만큼 좀 잘 무너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하루밖에 안 써봤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굴에 잘 녹아드는 건 있는데 역시 커버력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좋은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커버력은 중간 정도? 슈에무라랑 더블웨어가 커버력에 10점이라면 바비브라운은 한 8.5점 정도? 그래도 높죠. 땡미라클이 한 8.8점 정도? 큰 차이는 없어요. 알마니가 저는 붉은기하고 트러블이 많으니까 알마니를 7점 정도? 그러면 로드샵에서는 커버력은 부들이랑 미샤가 역시 한 9점 정도? 그런 질감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커버력만 따지면 그런 걸로 비교를 하자면 에스쁘아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에스쁘아 점수를 제가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알마니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좀 캐주얼하게 메이크업 하려고 너무 환하게는 안 갈게요 라고 하지만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내 얼굴이 하얘졌나? 아닌데? 조명 때문인가? 맨날 핑크톤에 좀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딱 맞긴 한 것 같은데 파우더로 조금 보정을 해줄게요. 눈이 건조해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래서 유튜브 당신 그대는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을 85,000원을 주고 85,000원일걸요? 8만원대예요. 아무튼 그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삽니다. 살 것 같아요. 지금은 파운데이션 갖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당장 사러 가야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파운데이션을 되게 골라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바르면서 얘기할게요. HD 파우더. 잘은 몰라도 입생로랑 나스, 바비브라운 이 세 개를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겔랑까지 포함을 시킬까요? 파리르 골드. 다음에 슈에무라 살 때 574 사야겠다. 제가 그동안 좀 화사하게 화장을 했나? 왜 이게 이렇게 어색하지? 보정을 하니까 조금 낫다. 저희 엄마는 슈에무라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은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이 스치 풀링이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요. 나 이걸로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스치 풀링으로. 이거나 아니면 시그마하고는 정말 궁합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었고요. 이런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쉬 저는 추천하는 게 갑자기 브러쉬 추천. 이거 좋아요. 왜냐면 넓어서 좋아요. 저 얼굴이 커서 그런가? 넓은 게 편하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래서 세럼 파운데이션 테스트 만족. 근데 입생로랑이랑 나스는 우리 동네에도 좀 입점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보송보송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세럼 파운데이션에 그 위에 파우더를 올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해봐서 좀 아쉬워요. 나중에 해보면 되죠 뭐. 됐습니다. 뭐 나스 언제 났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어릴 때 등에 여드름 진짜 많았거든요. 완전 짜증났어요. 진짜 얼굴 여드름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은 포기했지만 어릴 때는 진짜 싫었거든요. 오늘은 파우더 타입으로 머리가 길었었는데 조금 등이 파인 옷을 입고 나름 어릴 때 친했던 남자애와 영화를 보겠다며 나름대로 입고 나갔는데 그놈의 새끼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들추면서 너 등에도 여드름 나냐 이러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랬거든요. 나 대인 기피증 옵니다. 지금은 등에 그 정도는 아닌데 털이 많아요. 솜털. 그리고는 여기 몸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두 개 나는 정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약간 V라인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드를 입었는데 이 후드는 타미 건데 미국에서 2만 얼마 주고 샀어요. 완전 좋아요. 팔 길이도 길고 타미가 저랑 잘 맞아요. 이런 실목걸이를 하고 순정아 왜 그래? 뭔가 약간 쇄골이 이렇게 보이는 이 라인? 제가 쇄골이 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안 나와요. 여기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여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뭔 소리래. 좀 그래요. 갑자기 어릴 때 얘기가 기억이 났어. 짜증나. 진짜 열받네.
약간 제가 털이 많지가 않아서 눈썹에 그래서 결 따라 메우는 게 제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양을 너무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곡선이 살짝 지게 그냥 뭉툭하게 너무 이렇게 정교한 브러쉬를 쓰지 않는 게 포인트. 아싸 피곤한 거 깨고 있다. 역시 사람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뒤쪽을 채워주고 앞쪽은 이 브러쉬도 너무 좋아요. 눈썹모 브러쉬. 이게 되게 거칠거든요. 질감이. 되게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돼서 좋아요. 정교하게 안 돼서. 이게 정교하게 안 돼서 다른 정교한 브러쉬를 바비브라운 걸 또 사긴 했지만 이게 몇 개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 왼쪽은 눈썹 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친구가 자꾸 그 언니만 따라한대요. 너무 많이 따라한대요. 같은 신발이 10켤레일 정도로.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너네 둘이 스타일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언니가 들으시면 언니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맨날 친구들 글씨 따라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뭐 따라하는 것만 맨날 좀 했어요. 혼자 창작은 못하고 그러면서 작곡은 어떻게 하나 몰라. 아무튼 흉내내는 거에 좀 재능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가고 그래서 막 글씨체 똑같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진실이 거니 뭐 예를 들면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누구라 해볼까요? 이름이 뭐 민이다. 그러면 진실이 거니 미니 거니 이랬을 때 뭔가 나 되게 비슷하게 따라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걸 따라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자신에게 자신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나는 내 글씨가 못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글씨가 더 예뻐 보이고 남의 걸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를 칠할지 말지를 좀 나중에 결정을 할게요. 그래놓고 까먹지 않길 진실아. 프라이머? 그 VDL 프라이머를 필라테스 다니는 가방에다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그 너무 친구가 따라한다고 속상해 하시는 언니분은 약간의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예뻐 보였으면 그렇게 다 따라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주변 친구들도 다 알게 될걸요? 따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근데 뭐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삼둥이를 보는데 그 송일국 씨가 운전면허 대형을 땄잖아요. 그걸 딸 때 대한이가 아빠를 보겠다고 창문에 나란히 삼둥이가 셋이 서 있는데 대한이가 다 밀어내거든요. 미끼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보통 싸우잖아요. 내가 할 거야! 그랬는데 민국이의 태도에 전 너무나 놀랐죠. 그 페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대한아 너 많이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와 저거다 싶었어요. 왜 우리가 너무 화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 언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니가 그걸 따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마음속으로 미니야 너 나 많이 따라할 거야? 막 이런 느낌? 이기적인 친구에게 마음속으로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막 이런 거. 뭔가 아기가 없는 너 지금 마음이 그래? 뭐 이런 민국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 왜 애기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전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애기들은 계산이 없으니까. 오늘 섀도우를 아주 많이 할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베이스 이 바닐라 색깔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대안아 너 많이 할 거야? 그러더니 뒤에 가서 껴앉잖아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셋이 기차놀이하고 어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순간적인 욕심에 사람이 자기가 많이 취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린 대안이처럼.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예쁜 거예요. 아빠를 더 많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 하려고 하네? 그럴 수 있지만 그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너 많이 하고 싶어? 라고 물은 민국이가 짱이죠. 그걸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나도 저래야겠다 이런 생각. 오늘 영상 편집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슈에무라 퓨러? 저도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왜 저러는지 이해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견디기 힘들고 그런 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그렇다고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봐. 이렇게 넘기게 되는? 저도 옛날에는 남의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남 평가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 평가하면 그 짓을 제가 하고 있고 너무 쪽팔리고 스스로가. 그래서 예전에는 걔가 그랬다? 걔 그러면 진짜 좀 그런 거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나. 걔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면
한 3, 4년 전부터는 나 걔 그런 건 진짜 이해 안 돼.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멘트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또 너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싫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지? 이렇게 좀 결론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식의 약간 해탈. 그리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 좀 신경 써서 올렸어요. 바짝. 눈썹 털도 없는데. 오늘 좀 안 해보던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볼게요. 핑크 시그니처. 호! 저의 이 중지 손가락과 잘 어울리는군요. 얘도 핑크네? 검지. 좀 이런 힘없는 동그란 브러쉬를 가지고 제가 이거는 바비브라운 건데 이 느낌 진짜 똑같은 거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미미박스 브러쉬가 이거랑 정말 비슷해요. 정말 똑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한쪽은 미미로 하고 한쪽은 바비로 할게요. 일단 바비 먼저. 이런 동그란 걸로 영역을 쌍꺼풀까지만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면서 너무 블렌딩 할 필요도 없이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끝에만 살짝 주고 또 어디 한번 줘볼까요? 불규칙하게 해보려고요. 앞머리 톡톡톡 좀 길게 언밸런스. 오, 이거 괜찮다. 눈썹이 오히려 색깔이 까마니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 이번엔 미미박스 브러쉬로 봐요. 똑같다니까요. 느낌이. 저보고 이거 막대기 가리고 브러쉬 질감으로만 고르라고 하면은 진짜 못 알아맞힐걸요. 톡톡톡. 여기도 이쪽에 앞머리. 이 느낌 괜찮지 않아요? 눈썹 뼈 있는 데까지 해도 되겠다. 눈두덩이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블랙 아이라이너. 바닐라 코는 잘 번져요. 블랙은 특히 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안 번지는 건 그 경선님하고 미미박스에서 콜라보한 거 그거. 젤 종류에서는. 또 어떤 게 안 번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를 브라운보단 블랙으로 점 찍으면서 채울게요. 원래는 캣아이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분홍분홍해서 일자가 이쁘겠죠? 속눈썹 사이사이 메울 때 왜 이렇게 잘 안 묻어지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라이너를 듬뿍 묻히셔야 돼요. 그리고 눈썹을 살짝 이렇게 브러쉬로 내리고 그 사이사이를.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저도 이게 딜레마였거든요. 대체 이 속눈썹의 정글을 해치고 어떻게 그려야 하는 것인가. 근데 하다 보면 여기에 까만 게 금방 묻어요. 제 눈은 더 그렇기도 하고 바닐라코 블랙이 좀 더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보강. 그 다음에 너무 밑에 안 하면 그렇고 갈색도 좀 그러니까 이 블랙을요. 여기 콕콕콕. 간지러. 앞에만 살짝. 간지러. 너무 살살했나봐요. 그 끝에가 날렵하게 이렇게 싹 날아가게 해주는 게 포인트. 뭉툭하게 끊기면 안 되니까. 오, 좋아. 여기서 바로 마스카라 해도 되지만 저는 펄을 올릴래요. 슈에무라 한정판 글리터. 이렇게 생긴 거. 메이크업 포에버 듀얼 브러쉬인데 맨날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 뒤쪽으로 어디다 줘볼까? 바른 데다가 이렇게 줄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흘러나오게 라이너 위에 라이너 위에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퍼지게 뭔가 이렇게 레일 따라 올라가는 느낌. 코코코코 코코코코.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재밌다. 아이라인 하다가 얘기가 끊겼는데 아무튼 너무 친구가 따라해서 또 속상하신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 전환용으로 내가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따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넘겨야 언니에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취업 스트레스도 사연들 꽤 많이 오세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취업 원서 쓰고 맨날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기도 바쁜데 집에 식구들이 보기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너는 왜 뭘 별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반려 떠야지 왜 앉아서만 그러고 있니? 이런 얘기를 듣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서 더 좀 속상하게 하는 그런 식구들의 말들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사연들이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오시기도 했지만 꽤나 많아요. 면봉으로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그걸 선택하기가 참 그렇죠. 취업에 몰두할 것인가, 알바를 할 것인가. 알바를 하면 또 힘이 분산되니까. 마스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감수해야 하는 스트레스.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뭐 이해력이 더디거나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아무래도 저와 세대가 다르다 보니 생기는 어떤 뭐 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다 착하지만 뭐 버릇?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뭐 가르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일을 그냥 강요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해라 하는 뭐 어떤 사장님으로부터의 뭐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대로 어떤 한 기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듯이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일에서만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기에 더 힘든 스트레스 있잖아요. 업무 과중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그런 주변의 곁다리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듣는 한심하다는 듯의 어떤 그런 눈빛이나 말투들, 이런 것들이 그런 스트레스의 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떻게 잘못 보면 남의 힘든 그런 고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보여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 자체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도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보려고 했을 때 가장 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니들의 그런 어렵고 힘든 고민들을 나누면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식이든 뭐 거짓말이든 좋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제가 조금이나마 살아봤더니 그 방법이 가장 좋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나를 그렇게라도 스스로 속이면서라도 위로하고 그러거든요. 언더는 오히려 앞쪽을 안 하고 거꾸로 뒤쪽에 할게요. 그래서 뭐 취준생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한 내 가족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또 취업을 하고 나면 회사원이 되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을 테니, 이것이야말로 취준생의 정말 고통이구나, 취준생의 스트레스구나, 그냥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생으로서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처럼,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서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처럼. 저는 취업 준비생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노는 게 아니니까 직업이죠. 손등에 아이라이너 좀 지울게요. 아시죠? 제 맘. 가벼이 생각하시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많이 보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혼자 밥 먹을 때.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맨날 멍 때리면서 먹는데, 그냥 괜히 메뉴판 봤다가 창문 봤다가 이렇게. 블러셔, 얘 이름은 소프트 코랄이에요. 대한민국 취준생 언니 오빠 여러분, 힘내십시오. 금방 취직됩니다. 저 브러쉬 샀어요. 이거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렸었는데, 이쪽은 천연모고요, 이쪽은 합성모예요. 번호는 127번인데 맥. 그래서 좀 전 부드러운 걸 찾고 있었는데 이쪽이 발색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양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샀어요. 제가 이게 알기로는 피카소 브러쉬에 이런 게 있는데 맥에서 보여갖고 얘를 샀는데, 우리 모두 힘들지만 광대를 승천시키시고 좀 이렇게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말 애플전. 제가 맨날 블러쉬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탭 하면서 브러쉬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질감이에요. 반대면으로 조금 발색을 더 주고 싶은 부분에 딱 여기 동그랗게. 오늘 뭔가 블러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쪽에 전체 거울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입술을 좀 고민을 했어요. 너무 핑크로 갈까 아니면 좀 보라로 갈까. 오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가 진짜 아무데나 어울리거든요. 베네틴트. 저는 대학교 처음 간 학생들이 고렴이 화장품을, 고렴이란 말이 틀린 말이래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저도 고렴이 저렴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이라 함은 처음 사는 거 추천템 베네틴트. 간지러. 오늘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까 눈 밑에도 간지럽더니. 장미맛. 저 원래 로즈 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런 향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이 색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쓴 지 좀 됐는데도 한 번씩 쓸 때마다 되게 좋아요. 반은 썼네요. 나 언제 이만큼 썼지? 아니, 나 반보다 조금 못 썼구나.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얘하고 진짜 환상궁합. 베네틴트 밤. 되게 젤리 같거든요. 이거 제가 옛날에 여름에 차 안에 이거를 뒀다가 이렇게 됐어요. 녹아가지고 기울어가지고 굳었죠. 면봉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게 되게 탁탁해요. 근데 조금 끈적거리면 괜찮아요. 제가 촬영하는데 메일이 오셨어요. 메일을 2번이나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이렇게 다시 보내봅니다. 트루님에게 오는 많은 이메일 중 뭐 우울이니 그런 내용의 메일이 많이 온다고 영상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정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신청을 한 거였어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메이크업 부탁드려요. 제발 댓글 남겨도 답도 없으시길래 이게 참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언니가 읽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일일이 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이긴 한데 읽기는 다 읽는데 막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 도중에 읽고 그런 중요 메일함에 안 읽은 거 답변해야 하는 거를 넣어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제 부족함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저도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다들 많이 힘드셔서 보내시는 건데 우울감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사로잡혀 봤지만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와지지 않아서 더 괴로운 우울감이랄까요? 예,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힘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내주시는 내용과 그런 정성이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거의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이 손에서 놓쳐지지가 않아요. 제 동생은 저보고 핸드폰 중독자라 그러죠. 댓글도 보고 메일도 보고 인스타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뭐 사실 심심할 틈이 없기는 해요. 언니들 덕분이죠. 근데 아무튼 되게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답장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맞아. 그게 정답인데 그거를 다 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 마음이 없는 거랑은 정말 다른 문제인데 게으름이라고 하기에는 또 제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이걸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좀 까분다? 뭐 오바? 뭐 바쁜 척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냥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공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차라리 나쁜 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별로야. 차라리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듣기가 편한데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거긴 한데 맞아요. 그래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 그런 게 왜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마음이 표현되려면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과 어떤 나의 에너지, 나의 어떤 부족함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 약간의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이걸로 마음이 다치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연을 받기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 될지 잘 몰랐거든요. 저도 뭐 잘 몰라요. 뭐 그냥 어떻게 바보같이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공간이 돼버렸고 지금도 재밌고 그러면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제가 아직 어린가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조금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누구나 그런가 봐요. 뭘 하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전 아마 또 이걸 편집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래요. 자연스럽지 못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전 조심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뭐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몰라서 실수를 해서 충고나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깜짝 놀라긴 하지만 오케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알면서도 막 조심 안 하고 막 엄청 쉽게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관계는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부모님, 아주 친한 친구, 진짜 친한 막역한 사이에도 저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심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재밌다고요. 재밌죠. 이런 고민하는 과정도 재미있는 거고 사실은. 저 오늘 편집하려면 죽었네요. 나 오늘 말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저는 그래서 지금 메일을 보내주신 언니께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 쉐딩을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원래 하려고도 했어요. 어디 하려고 했냐면 이런데 턱에 하면은 좀 머리를 묶은 상태에서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마 라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원래 있는 방법이죠. 두피 속에 이런데 이걸로 살짝 펼쳐나가기. 꼭 귀 바로 앞쪽에 귀를 같이 스치면서 이렇게 하고 쿨라가 좀 밝잖아요. 아니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좀 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팩트로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살짝 여기에서는 브론징 했던 브러쉬로 묻혀서 하는 게 포인트. 왜냐면 갑자기 너무 하얘질까봐. 그럼 또 경계가 또 이중으로 생기니까. 한번 살짝 덮어주기. 그다음에 불타는 고구마가 부담스러운 부분에 전 좋은데 일단 기름을 마지막에 한번 화장을 하는 동안 기름이 올라오니까 눈썹은 안 할게요. 딱 이 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캐주얼 후드티를 입고 발랄하면서 좀 여성스럽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완전 제 스타일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싶기도 했고 최근에 영상 찍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촉박하게만 있어가지고 좀 짧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연도 좀 여러 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촬영 도중에 이메일이 오신 좀 마음이 힘드신 언니도 얘기도 하고 그 언니를 위해서 쉐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긴 시간을 보냈던 메이크업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상황 속에 계신 분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거를 힘들지 않다고 가벼이 여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만큼은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힘들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왜 우울하지? 나는 왜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도 막 호르몬 변화로 오는 그런 우울감이면 제가 맨날 막 오두방정 떠니까 막 가끔은 좀 되게 즐거워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막 감정 기복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막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진짜 막 정신 나간 애처럼 막 웃기도 했다가 저도 걱정되는 한 포인트를 생각하면 가라앉기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저의 감정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그러거든요. 너무 아파하지 않는 저와 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는 게 더 이상하답니다. 괴롭지 않은 게 이상한 거고 힘들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기쁘지 않아서 슬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행복 증후군에 걸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난 다크할 수도 있죠. 그게 난데. 물론 저는 약간 밝은 색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저고요. 그래서 너무 밝으면 이렇게 좀 사람이 돌아 보이기도 해요. 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평상시에도 진짜 힘 담아서 했던 말이지만 진짜 더 힘을 담아서 외치고 싶습니다. 저와 언니들 모두는 다시 언니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멘트 이거 아닌데 너무 힘 담았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힘내세요.